같은 아시아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가진 가치관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치관의 차이에는 문화, 환경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여행 사이트 라이브 재팬에 올라온 한 기고문이 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과 교제하며 충격받은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제목 그대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과 교제하면서 직접 느낀 문화적 차이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내와의 연애 시절 데이트 비용은 물론 제가 부담하려고 했습니다만 초면에 더치페이를 하자고 제안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동거를 해도 이에 대해 공개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대학을 다니며 결혼 전에 당당하게 동거하는 커플이 많았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귀엽다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반면 한국 여성들은 예쁘다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여성들의 패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본이나 레이스 등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거북한 느낌입니다. 일본은 더치페이를 뜻하는 와리깡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만큼 더치페이가 일상화된 사회인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남자 쪽에서 데이트 비용을 먼저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대가 변하며 우리나라도 더치페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죠. 동거에 대해서는 일본은 정말 혼돈 동거에 매우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 여성들은 어린아이처럼 귀엽게 보이는 편이 더 기쁘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국과는 다른 특성입니다. 특유의 카와이 문화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이 다음 내용부터는 일본인 여성과 교제하며 안 좋았던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차이는 일본의 식사는 너무 반찬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늦게 들어왔을 때 집에는 반찬과 국물, 밥 3개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찌개나 생선 같은 메인 반찬 2가지에 밑반찬으로 서너 개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 여성은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해서 가끔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맵지 않은 음식도 맵다고 말합니다. 일본 여성은 확실히 꼼꼼합니다. 장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식사 예절 같은 것은 한일 문화적으로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좀 지나친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일본은 반찬을 여러 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때그때 조리해 먹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 냉장고 크기부터 한국과 다르게 매우 작은 집이 대부분이죠. 또한 일본인들은 실제로 웬만한 한국 음식들을 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 식생활의 차이는 정말 큰데요. 우리 입장에서 맵다고 생각하는 와사비는 잘만 먹으면서 우리나라 음식은 곰탕조차 매워한다고 합니다. 곰탕에 후추가 들어가서 맵다는 것이죠. 또한 좋게 말하면 꼼꼼하다지만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 2번째 대안 정도만 생각해두면 충분한 상황인데도 일본에서는 3번째, 4번째 대안까지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 시기라고까지 하는데요. 기고문에서도 이를 두고 이것은 일본인이라면 조금 뜨끔할지도 모른다. 꼼꼼한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신중해 실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이는 분명 마이너스다. 라고 표기해 놓을 정도로 이는 본인들도 느끼고 있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죠. 또한 기고문에서는 한국 남성을 두고 군대를 필수적으로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몸가짐이나 생활습관 등도 제대로 단련받는다. 이 때문에 청소 같은 집안일도 때로는 여성들보다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남성들은 한국 남성들과 달리 집안일이나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남성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국인 남성이 일본 여성과 교제 후 받게 된 문화적 충격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편 다른 기고문에서는 반대로 한국에 10년 넘게 산 일본 여성이 한국과 일본 집의 차이점이 매우 놀라웠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장이 일본보다 높아서 집이 넓게 보여서 좋았다. 그리고 한국은 바깥 기온은 일본보다 춥지만 집은 추위 대책이 잘 되어 있어서 좋다. 냉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이중창이 특히 대단하다. 거기다 더해서 온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일본인은 일본에 가면 추워서 못 견딜 것이다. 일본의 집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홍콩 못지않게 지면적이 좁은 편입니다. 도쿄 수도권만 해도 주택가 골목들이 간토 평야를 메우다시피 한 수준이며 1970년대 초까지 일본의 주거 사정은 선진국들 중 가장 열악했었고 1979년 유럽 공동체 대일 경제전략 보고서에서는 대놓고 일본인들이 토끼장 같은 집에서 산다는 비아냥을 집어넣기도 했죠. 또한 일본의 겨울하면 코타츠에 들어가서 귤을 까먹는 게 겨울의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건 문화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은 단열 규제가 한국보다 엄청 떨어질 뿐더러 그마저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겨울이면 이렇게 웃지 못할 사진도 일본 SNS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이 네티즌은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쫄쫄 물을 틀어놓읍시다 라고 써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잤는데 굉장히 얼었잖아. 어쩔 거야. 이거? 라고 불평하고 있네요. 그 추위가 정말 실감되는데요. 자신들도 이를 자각하고 있어 아사히 경제신문에는 이런 광고도 게재되었습니다. 일본의 집은 춥습니다. 라고 매니에 쓰여진 이 광고에는 작은 글씨로 알래스카에서 5년 전에 일본으로 온 영어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김이 나오고 이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이 영하 40도인 겨울의 알래스카도 집안은 따뜻합니다. 서양인들에게 일본은 비정상적으로 추운 나라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광고는 광고상을 받을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인데요. 최근 조사 결과 일본인들의 75% 이상이 겨울철 실내 온도 10도 이하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추운 걸로 유명한 러시아도 평균 실내 온도는 24도인데 일본이 평균 10도라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이는 전 세계 주택 실내 온도 중 가장 낮은 최악의 1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한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북유럽 지방들보다도 일본의 실내 온도는 얼음장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일본인들은 실내에서도 옷을 잔뜩 껴입고 코타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거 환경이 이렇게 난방에 취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단열 설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단 규정은 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정부도 주택 단열 설계 보급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지진 후 복구를 빨리 하겠다는 이유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단열재를 더 넣으면 시공비가 비싸지고 주택 보급이 늦어지니 건설회사의 로비가 들어간 것이죠. 오히려 일본 정부는 난방기구의 효율만 더욱 따지는데 아무리 난방기구의 효율이 오른다 한들 열이 밖으로 빠르게 새나가는 이상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리 따뜻하지도 않으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는 것이 두려워 원래부터 겨울은 추운 것이다. 추운 건 참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다 보니 단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건물에 난방조차 좀처럼 틀어놓질 않습니다. 과거 한국 집은 온돌이라는 효율적인 공간 난방이 있기 때문에 이는 외국인들조차 매료되었는데요. 일본 옛집의 난방은 한복판에 모닥불을 피우는 이로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 난방을 하자고 집 한복판에서 불을 피울 순 없으니 코타츠라는 타협안으로 난방기구가 발전했던 거죠. 물론 코타츠도 일본만의 전통 문화로 선전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유래는 이란과 아프간의 코르시라는 난방기구가 원조입니다. 일본에서 코르시는 코타츠가 원조다라고 했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란인들과 내상에서 싸움이 일어난 적도 있죠. 여하튼 일본에서는 겨울철에 노인들이 화장실을 가다가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쇼크로 급사하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새는 오죽하면 정부가 제발 히터를 틀라고 사정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인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요. 산케이 신문은 22일 일본은 지난 30년간 평균 임금 상승이 거의 없었으며 지난해 평균 임금은 OECD 37개 회원국 중 22위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히터를 빵빵하게 튼다 해도 비염과 같은 만성호흡기 질환에 걸리거나 면역력에 지장이 생겨 잔병 치레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사람이든 문화든 환경이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일본의 현실을 보고 나니
뜨끈한 온돌 바닥에서 귤을 까먹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